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는 그냥 할머니 냄새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68세인 낸시 밀러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녀가 이제는 무릎에 앉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해도 코를 찡그린 채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주가 곁에 앉으려 하지 않고 며느리가 괜히 창문을 자꾸 열어 환기를 시키고 마음은 속상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몰랐던 노인 특유의 냄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냄새를 없애고 손주가 다시 안기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 이곳은 삶의 교훈 채널입니다.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정보와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리는 공간이지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1. 노인 냄새의 원인.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왜 자꾸 냄새 난다고들 하는 걸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말이지요. 하지만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 뵙고 관찰한 끝에 몇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땀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물 한 바가지 넘게 땀을 흘리셨을 텐데 60세가 넘으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얼핏 보면 좋은 일처럼 보이지요? 이젠 땀이 안 나서 덜 찝찝하네 하고요. 하지만 땀이란 게 그냥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땀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쌓여버리고 그것이 세균들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냄새입니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땐 피지도 매끄럽고 유분도 적당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피지 속에 노말론에날이라는 물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생소한 화학물질 같지만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성분은 50세 이후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70세 즈음엔 절정에 이르지요. 젊은 사람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냄새는 자연스럽게 노인 특유의 냄새로 인식되게 됩니다. 셋째는 입안 환경의 변화입니다. 입에서 냄새 난다고 하면 다들 입 닫고 계시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입냄새도 몸냄새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침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말하기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입은 건조해지고 세균은 왕성해지고 냄새는 강해집니다. 어느 할머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손주랑 이야기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요. 저도 제 입에서 나는 냄새를 느끼거든요. 가슴 아프지요. 말도 못 붙여보고 손주는 도망가고 이 세 가지, 즉 땀이 줄고 피지가 변하고 입이 마르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문제에는 충분히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면서 꼭 한 번은 들었어야 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냄새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딱 3군데만 잘 씻으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며 가장 놀랐던 건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시면서도 냄새의 근원이 되는 부위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샤워란 그냥 물을 뿌리고 비누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3곳, 이곳만 잘 씻어주셔도 냄새의 90%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그 3군데가 어딜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에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주위,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귀 뒤쪽까지.
이런 곳은 땀과 피지, 노폐물이 잘 쌓이는데 나이가 들수록 팔이나 허리에 힘이 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대충 씻게 되거나 아예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귀 뒤나 목 뒷부분은 거울로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기 일쑤지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냄새가 퍼져 나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때타월로 살살 문질러 주시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노화된 피부는 민감하니까요. 두 번째, 털이 있는 부위입니다. 겨드랑이나 가슴, 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피입니다. 머리카락이 냄새를 머금고 있다는 거 많이들 모르십니다. 샴푸할 때 손끝으로 살살 문지르듯이 두피를 마사지해 주세요. 어떤 할아버지께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머리를 감긴 감는데 두피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두피를 신경 써서 씻으니까 손주가 이제 머리도 쓰다듬어줘요. 남성분들 중엔 가슴이나 배에 털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위도 거품 내어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땀샘이 많은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같은 곳이지요.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다 보니 땀과 세균이 만나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어떤 어르신 댁에 방문하면 현관부터 응 하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발 때문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씻고 수건으로 물기까지 완전히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번갈아 가며 신어야 냄새가 옷이나 몸에 배지 않습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씻으셔도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냥 대충 샤워하면 되지 하셨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손주가 다시 안기네요. 며느리가 창문 안 열어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보습제도 꼭 발라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딱 3군데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씻어보세요. 냄새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족의 태도도 확실히 바뀝니다. 3.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 냄새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르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의 세 부분만 잘 씻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보태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지지요. 이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을 하루에 6잔 이상 마셔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보다 커피가 더 좋아. 하지만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몸을 말리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주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정말 효과가 큽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어느 72세 어르신은 이제는 물을 안 마시면 허전해요. 손주가 요즘은 내가 좋은 냄새 난다고 해요 하셨습니다. 시간대도 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전으로 2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전으로 2잔. 이러면 하루 6잔 금방입니다. 둘째, 햇빛 아래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걱정 마세요. 이건 헬스장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2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피부에 있는 세균을 없애주고 가벼운 땀은 독소를 밀어내줍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5분만 걷기도 힘드셨지만 조금씩 늘리다 보니 어느새 20분은 거뜬히 걷는다고 하셨지요. 작은 땀이지만 그게 냄새를 바꿉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몸 냄새는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냄새의 근본 원인인 산화를 막아줍니다.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자색 채소들. 이런 음식은 몸 안에 늙어가는 과정을 느리게 해주고 피부도 맑게 바꿔줍니다. 어느 79세 어르신은 하루에 토마토 하나, 사과 하나 드셨는데 2달 뒤 손주가 할아버지 집 냄새 안 나요 라고 했답니다. 또 놀랍게도 마늘은 먹을 땐 냄새 나지만 몸속에선 항균과 해독작용을 해서 오히려 냄새를 줄여줍니다.
하루 1~2쪽이면 충분하지요. 그리고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도 꼭 챙기세요. 오이, 배, 수박, 토마토 같은 것들 말이지요.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하루 한 잔씩 과일, 채소 스무디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넷째, 입안 청결을 유지하세요.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혀를 깨끗이 닦아야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혀에는 세균이 많이 붙어 있고 그게 냄새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처음엔 구역질이 날 수 있지만 며칠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안 하면 답답하실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혀 클리너 하나만 장만해 보세요. 싸고 간단합니다. 또한 식사 후엔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무설탕 껌을 10분쯤 씹어주면 침이 늘어나면서 입냄새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커피와 술은 줄이고 식이섬유는 늘리세요. 커피와 술은 몸을 마르게 만들고 특히 술은 몸에서 냄새나는 화학물질로 바뀌어 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어느 71세 할아버지는 술 마신 다음날 방 안 공기가 달라요 라고 하셨지요. 대신 보리차나 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식이섬유, 즉 현미, 채소, 통곡물 같은 음식은 배변을 도와주고 냄새의 뿌리까지 줄여줍니다. 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독소가 다시 몸으로 흡수돼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어느 할머니는 아침마다 현미밥에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하신 뒤 변비가 없어지고 냄새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내 몸냄새가 확실히 줄었네. 손주가 나를 피해 도망치지 않네. 그렇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건 단지 냄새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저는 그 작은 실천이 어르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거라 믿습니다. 4. 몸만 깨끗해도 부족합니다. 옷과 생활 공간도 함께 관리하세요. 어르신, 앞에서 말씀드린 몸 씻기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냄새는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옷, 이불, 신발, 그리고 집안 공기에서도 냄새는 계속 올라옵니다. 몸은 깨끗한데도 손주가 인상을 찌푸린다면 그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불, 방 안의 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지만 효과 확실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속옷과 옷은 매일 갈아입고 자주 세탁하세요. 어떤 어르신들은 어제 입은 옷 하루 더 입어도 괜찮지 하고 그냥 입으시는데요. 옷에는 땀, 피지, 각질이 다 묻어있고 그게 하루만 지나도 냄새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엔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으셔야 할 때도 있어요. 속옷은 무조건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고 면 소재로 된 옷이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도 되어서 냄새가 덜 납니다. 둘째, 침구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려주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침대에서 지냅니다. 그 말은 곧 이불과 베개에도 땀과 피지, 피부 찌꺼기가 가득 쌓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빨고 그냥 덮고 주무시곤 합니다. 베개 커버는 특히 더 자주 갈아야 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기와 각질이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이지요. 햇볕에 말리면 더 좋습니다. 햇볕은 세균과 냄새를 잡아주는 천연 소독제입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도 깔끔하게 관리하세요. 발냄새는 그냥 발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신발 안에 고스란히 스며든 냄새가 퍼져나오는 것이 더 큽니다. 양말은 하루에 한 번 꼭 갈아 신으시고 신발도 번갈아가며 두세 켤레를 돌려 신으세요. 매일 같은 신발만 신으면 내부가 습해져서 세균이 자라고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신발 속에는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같은 신발만 신으셨다가 신발을 2켤레로 나누어 신으니 방 안 공기부터 달라졌다고 하셨지요. 넷째,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 방 안 공기를 환기시키세요. 춥고 귀찮아서 문 안 열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실내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냄새가 집 안에 고여서 더욱 심해집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바꿔보세요. 특히 욕실, 주방은 냄새가 고이기 쉬우니 더 자주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예전엔 딸이 올 때마다 창문부터 열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네요 하고 웃으셨어요. 공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지 몸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덮고 씻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냄새를 만들고 또 바꿉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나만 씻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씻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수고가 손주와의 거리, 며느리의 시선, 가족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가까이 데려다 줄 겁니다. 5. 냄새를 없애는 건 단지 향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나요? 들어보면 다 익숙한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생긴 냄새, 그리고 그 냄새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서서히 벌어지게 만든다는 것.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돈 많이 드는 제품, 병원 치료, 비싼 향수 없어도 조금의 관심과 꾸준한 습관만 있다면 그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족의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손주가 내 무릎에 올라오질 않았는데 요즘은 같이 드라마도 보고 꼭 안겨 자기도 해요.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그 기쁨, 그 따뜻한 시간은 고급 향수보다 훨씬 값진 선물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몸의 중요한 세 부위, 피부 접힘, 털 있는 곳, 땀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가볍게 걷고 항산화 음식과 수분 많은 과일을 챙겨 드시고 혀까지 닦으며 입냄새를 관리하고 옷과 침구, 신발과 공기까지 함께 관리하면 그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자신감은 다시 돌아옵니다. 어르신, 이건 단지 향기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활짝 피우는 출발점입니다. 손주와의 거리, 며느리의 눈빛, 가족의 미소 모두 다시 어르신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작은 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가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웃고 노년의 시간도 서로 따뜻하게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어르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불편함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냄새도 그중 하나지요. 그러나 오늘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바꿔나가면 그 냄새는 물론 사람 사이의 거리, 내 마음속의 자신감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다시 안겨오는 품, 며느리가 창문을 닫고 웃으며 건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런 변화를 어르신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깨끗한 공기처럼 상쾌하고 따뜻한 햇살처럼 환한 시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히 그리고 편안히 지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